홍준표 지지자들 정의 증명하기 위해 이재명 지지,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홍준표 지지그룹이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 찐홍, 홍준표 캠프 SNS팀 이런 데들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은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국민통합 찐홍 회장은 여전히 내란정범 윤석열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민의힘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 채팅창에 재즈바님께서 준표가 수사 안 받으려고 뺑기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놀랄 일 아닙니까? 힘의 균형이 넘어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재명은 누굽니까? 악마예요, 악마.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은 TK 쪽이란 말이에요. TK 쪽에서 이재명 지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감행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남는 장사다.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재명에게 붙는 게 남는 장사다. 이 사람들은 이 계산이 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선의, 정의감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예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 자,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하면은 난리 난다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안 된다. 주 5일 안 된다고 난리 났어요. 그죠? 그런데 주 5일 했더니만 아무 문제가 없었지. 오히려 또 다른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더 효과를 받습니다. 주 6일제보다 주 5일제가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런 게 있었죠. 이때 당시에 주 5일제 반갑지 않아요. 택시 승객 절반 된다. 상권 죽는다. 보건소 진료 어렵다.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 5일제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요. 이때 당시에 반발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개혁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 5일제는 매우 빠르게 안착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은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의약 분업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약사들도 반대했고 의사들도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용하다는 약국들이 있었습니다. 감기가 걸렸다. 그럼 병원에 안 가요. 그냥 약국 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약사들이 그냥 처방을 해줘요. 그리고 용하다는 약국마다 특제 피부 연고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핑크색 돌리는 통에 담겨져 있는 정체 모를 피부 연고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그걸 바르면 뭐가 싹 나. 야, 여기 용하다. 동네마다 유명한 데들이 있었다니까요. 멀리서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뭐야? 스테로이드 범벅이거나 항생제 범벅약. 그러면 용하지. 바로 낫거든. 양심 있는 약사들은 항생제를 조금만 넣고 양심 없는 약사들이 항생제 때려 박아주면 야, 여기 약이 잘 들어. 그런데 건강에는 안 좋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종이로 이렇게 종이접기로 딱 해서 빻아가지고 가루약이잖아요. 무슨 약이 들어갔는지도 몰라 우리는. 가루약을 먹어. 이 약국은 잘 낫고 저 약국은 잘 안 낫고 막 이랬어. 병원에서도 약을 다 직접 했었죠. 약으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약사들도 싫어하고 의사들도 싫어했던 게 의약 분업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자기네들 돈벌이, 약 팔아서 돈벌이 하는데 이거는 약사들은 다 뺏긴다고? 라는 불만. 약사들은 내가 처방전 없이 내가 처방하고 다 했었는데 진찰 없이도 내가 처방했는데 말만 듣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게 한다고? 불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의약분업 너무나 빠르게 정착이 됐습니다. 놀랄 정도로 빠르게 정착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채민님, 금연구역
야, 지금 우리 식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 뭐하는 놈이야? 너무나 당연해졌죠.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적응이 무지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나라 망할 것 같았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이제는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너무 좋은 게 뭐냐? 야, 술집에서 담배를 피는 거야. 야, 이거 천국이다. 그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술집에서 담배 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이상하잖아. 우리는 이미 이상해졌어. 엄청 빨리 적응을 합니다. 민주주의 이야기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언제냐?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열린우리당이라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최초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열린우리당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젊은 것 보세요. 옆에 이분 조배숙 의원 아닌가요? 생긴 게? 이때는 열린우리당이었던 걸로 보이죠. 조배숙 의원. 맞는 것 같죠? 이때 뭘 하려고 했냐?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 사립학교법 개정안, 진실규명화해법, 신문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법.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열린우리당이. 처음으로 과반 의석을 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개혁을 하고 싶었죠. 근데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오지게 터져나오면서 누더기 개혁 법안이 나오게 됐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것들이 들어 누워가지고 진짜 누더기 말도 안 되는 이 개혁 법안 4대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나도 못했습니다. 과반을 들고도 최초 과반을 들고도. 그래서 개혁이 실패했죠. 노무현 시대를 생각해보면요, 상대방 언론과 국민의힘 세력들 미친 듯이 공격을 했는데 여당이라는 것들조차도 노무현 편이 아니었어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3주년 보세요. 조배숙도 있고 김부겸 여기 있고 김근태.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개혁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개혁하겠다는 세력이 아니라 노무현을 끌어내리고 내가 저 자리에 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던 게 열린우리당이었어요. 결국 개혁에 실패했죠. 검찰개혁 당연히 실패했죠. 언론개혁 됐겠습니까? 사학법도 제대로 안 됐고 국가보안법도 뒷걸음질 쳤어요. 안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작사를 내놔요. 이명박이 진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교육서부터 자사고도 만들고 입시 제도도 뒷구녕들 막 만들어 놓고 수신이 뭐니 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생들이 그리고 지금 인류대생들이 애들이 개념이 없다. 이명박 때부터 망쳐놓은 겁니다. 그때 교육받은 애들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인문학 같은 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효율.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것들이 효율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 그래요? 국어를 도대체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개념이 없어요. 교육을 바꿔야 됩니다. 교육을.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고 인본주의 같은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출세하기 위한 것, 기능적인 거에만 몰빵을 합니다. 이명박이 그거를 망쳐놓죠. 그리고 이명박이 무슨 짓을 하죠? 와, 이때 당시에 종편 허가내준다고 했을 때 JTBC나 조선일보 정도는 해줘도 동아일보 매경은 안 해줄 거다 그랬는데 4개를 다 해줍니다. 이러면서 언론 지형이 갑자기 확 기울어지죠. 그리고 뭐합니까? MBC에 김재철 사장 앉혀가지고 MBC 박살내놓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은 MBC가 우리가 MBC 만세를 부르고 MBC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 당시 MBC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위하는데 MBC 카메라 보면 사람들이 침 뱉었어. MBC 꺼지라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KBS 정현주 사장 해임시키고 또 낙하산을 앉히고 언론 장악 엄청 심해. 이명박이 최악의 대통령 일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나왔지. 자, 이렇게 됐었죠. 이때 뭐가 나오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폰. 이게 민주주의를 바꾸기 시작을 해요.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꼼수다가 등장을 하고
정치는 재밌는 거다. 자, 아이폰의 팟캐스트에서 대한 언론, 뉴미디어 시대를 열어 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정봉주 이 4명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낄낄거리면서 이명박 각하를 찾으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결국은 이명박을 잡죠.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때 당시 미디어의 혁명입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빠르게 적응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변곡점들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가 등장을 합니다. 유튜브의 등장으로 또 스마트폰과 유튜브의 결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빠르게 유튜브 세계에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어준은 뉴스공장, 교통방송 라디오였어요. 김어준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한 꼭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미디어, 나는 꼼수다를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통방송, TBS의 라디오였지만 유튜브 동시 송출을 했어요. 라디오보다 유튜브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을 쫓아내죠. 교통방송 라디오를 없애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압도적 1위죠. 매일 아침 7시부터 방송을 시작하는데 30만 명씩 봅니다. 그 아침에 30만 명이 봐. 저도 하루 시작을 7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서 출발한단 말이야. 어제는 무슨 뉴스가 있었고 김어준은 어떤 뉴스를 뉴스의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당연해졌죠.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진보 유튜버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영, 김어준, 이동영.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스피커의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과 이동영이. 이 쌍두마차 체제에 이제 크랙을 가게 만든 게 있으니 그게 뭐냐? 최욱. 최욱이 저는 최고다. 지금은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욱이 좋은 점은 뭐냐? 최욱은요, 일단 웃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란 전후가 최욱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란 전에는요,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불러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내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양비론이 없어요. 최욱은. 지금 국민의힘 쪽 얘기 듣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 대놓고 비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란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이게 좌우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런 스탠스를 딱 취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매불쇼를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있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매불쇼도 최욱이 스탠스를 명확하게 딱 만들어주면서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이동영, 이 진보 스피커 쌍두마차에서 지금은 최욱이 거길 치고 올라갔다. 본인은 진보 스피커라고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영향력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제 정규재랑 얘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저도 너무 좋아요. 최욱이 정말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생태계가 늘어나면서 레거시 미디어, 종이신문 위력이 미친 듯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렸다. 이때 당시에 여조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만드는 짓거리들, 이게 엄청나게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0.7% 차이로 24만 7천 표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이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또 다른 역사적인 일이 또 생기는 게 뭐냐?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지금 여조 가스라이팅이 나오질 않아요. 여조 가스라이팅이 작업을 칠 공간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딱 버티고 있어요. 1000샘플, 우린 6000샘플 할래. 찍어 눌러버려요. 돈으로.
여족 가스라이팅이 안 먹힙니다. 지금 제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만 딱딱 집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빠르게 적응을 해버려요. 적응을. 자, 그리고 이재명의 시대. 지금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얼마나 대단한 순간인지 여러분들은 몇 년 지나서 느끼게 될 겁니다. 10년 지나서 와, 그때가 이랬었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이재명 정권 출범, 이건요 역사상 가장 막강한 정권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민주당 때문이었어요. 민주정부가 여당 때문에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당이라는 놈들이 대통령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 발목 잡고 대통령 견제하고 늘 그런 스탠스를 취해 왔습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됩니다. 당대표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이재명은 민주당에 지분이 없습니다. 세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됩니다.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만들었죠.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초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 2년 했는데 그 다음에 연임했잖아요. 연임하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였습니까? 그 목숨을 건 단식투쟁하는데 공천권 내놔라. 이런 일이 벌어졌고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서 히덕거리는 놈들이 바글바글 했었고 당대표로서의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연임을 하게 되죠. 연임해야 된다, 안 된다 썰들이 있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다스베이다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 2년 동안 그 당대표 맞았어요? 당대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한 번 더 하는 게 맞죠. 진짜 당대표 일을 해야죠. 내가 그 말에 무릎을 딱 친 거야. 그치, 이재명은 당대표로서 뭘 한 게 없어. 그렇게 연임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일단 위상이 바뀌죠. 그리고 22대 민주당 당원들이 수박들을 경선에서 막 쳐냅니다. 그래서 달라졌어.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달라졌죠. 그동안에 역대 여당일 때 민주당 노무현, 문재인 개혁 실패한 이유가 여당 때문이라니까요. 여당 때문에. 근데 이재명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 일보 직전인데요.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확 바뀌었잖아요. 강유정 의원이 무슨 말을 하냐. 이재명이 지자체장일 때 공무원들이 달랐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일 때 민주당원들 지금 일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주당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전국 공무원들이 다 일하는 모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다. 180석 이상,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180석 이상 개혁된 민주당을 가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 거예요. 임기 초반에 모든 일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이 순간 대한민국 역사에 위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만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국민들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엄청난 변화의 분기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저번 대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했을 법한 일입니까? 정규재 조갑재 영감님이 이재명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정치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노무현이 꿈꿨던 지역구도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만이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단함이라니까. 이렇게 빠르게 막 변하고 있는데 불만이야. 답답해. 우리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역사 보십시오. 한 100년 동안 해도 요만큼 움직입니다. 요만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못 참아. 미친 듯이 빠르게 변화하는데도 느리다고 난리야. 지금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내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뭐? 계엄을 선포했어. 국민들이 막 뛰어나가 국회 가서 이런 미친 새끼가 있나? 막 막어. 장갑차 막어. 군인 오는 차들 막 막어 몸으로. 뒤질래 이 새끼들아? 막았어. 계엄을. 그래놓고 그게 뭐? 이러고 있어. 자, 지금 이 순간 잘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려줘야 돼요. 지금이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홍준표 지지 세력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엄청난 변화의 변곡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사 정리를 한번 쓱 해본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지역구도를 파괴시키는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의 시대는 노무현 문재인이 하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겁니다. 왜? 민주당 개혁을 먼저 했었으니까.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 뭐냐? 자, 2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0.7%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다고 생각해봅시다. 이재명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이재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낙연 계파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을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민주당이 안 도와주면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노무현도 문재인도. 아니 도대체 왜 못하는 거야? 민주당이 발목을 잡거든요.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괴로운 3년을 보냈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낫다.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었고 개혁된 민주당을 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180석 이상의 개혁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당을 완벽하게 장악한 김대중 이후로 최초로 당을 완벽하게 장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180석이에요. 노무현, 문재인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채로 대통령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스타트도 한 120석으로 출발을 했어요. 중간에 선거에서 180석이 되긴 했지만 이런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이걸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게 뭐 당연한 거지. 이제야 겨우 된 거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재명의 시대는요. 그냥 민주진영의 네 번째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대통령, 완전히 다른 민주정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은 새 출발이에요. 이재명 다음은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올 것이지 지금 이재명이 제2의 김대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죠. 어마어마한 변화의 순간,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해냈습니다. 민주당을 개혁해냈고요. 탄핵을 해냈고 계엄을 막아냈고 그 수박들과 싸워가지고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해. 다음 거 들어와 이러고 있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놀라워. 이렇게 빠르게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민족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다 들여다보면요. 다른 나라들 100년 걸릴 거 우리는 10년도 안 걸려서 끝내버려요. 그래놓고 만족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정말 대단해. 놀라워. 만족을 못해 근데.
근데 바뀌잖아? 변화를 하면 그것도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을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잘 지내. 대단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합시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 힘 가진 기득권들이 무슨 짓을 하는데 그걸 다 버티고 다 깨부수고 있잖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선진국들 못해요 이렇게. 시위하는데 퇴근하고 시위를 해. 폭력이 없어.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시위를 하는데 퇴근하고 해? 일하다 말고 나와서 시위를 해야지. 그리고 뭐 깨부숴야지. 그게 시위인데 우리나라는 일할 거 다 하고 와서 응원봉 들고 빛의 혁명 노래 부르고 그러고 가. 다음날 퇴근하고 또 모여.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그리고 탄핵을 시켜. 폭력도 없이. 너무나 대단한 민족이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게 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나라 흉내도 못 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겠지. 잠재 능력을 끌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준표 세력이 이재명 지지한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규제 조갑제가 이재명 지지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죠. 마지막 발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실력을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야. 다 막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움직이면,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가 지혜를 짜내면 이재명 대통령 왜 못 만듭니까? 당연히 만들 수 있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엄청난 변화의 순간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약간 소련이 붕괴되는 순간급의 역사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르바초프? 뭐 이런 시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확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못하는 지경에 금방 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역사책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 계엄과 내란과 쿠데타를 뚫고 사법 쿠데타, 정당 쿠데타를 다 뚫고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막 바꿔나가고 이 역사책에 기록되는데 지금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대한민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그 기점이 바로 이 순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만들어지는 이 새벽의 순간이거든요. 지금이. 기억하십시오.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란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꼭 만듭시다.